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면 늘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빈에서는 어떻게 10대의 몸에 100년의 숨을 품고 노래하나? 사람들은 흔히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는 말로 이 수수께끼를 덮어두려 하지만 음악은 요행으로 완성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귀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고 심장으로 각인된 시간들이 겹겹이 쌓일 때 한 곡이 비로소 한 사람의 서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서사의 뿌리에 관한 것. 한 소녀를 가수 빈에서로 숙성시킨 보이지 않는 스승들에 관한 비밀입니다. 무대 뒤편에 실제로 누군가 서서 발성부터 악보까지 일일이 가르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목소리는 교과서와 레슨실이 아닌 선배들의 노래와 호흡, 그들이 남긴 미세한 떨림을 따라가며 전승됩니다. 빈에서라는 젊은 목소리 안에는 세 갈래의 강이 흐릅니다. 한해 결을 새긴 엘레지의 계보 이야기로 노래를 짓는 싱어송라이터의 태도, 그리고 울컥치고 올라오는 저항의 에너지. 이 세 가지가 한 몸처럼 섞이면서 우리는 빈에서라는 새로운 학금을 듣게 된 것이지요. 어린 시절 그녀의 집엔 할아버지의 낡은 전축이 있었습니다. 바늘을 올릴 때마다 헤드가 긁히는 작은 소음이 먼저 밀려오고 그 뒤를 따라 오래된 목소리가 방 안을 덮었습니다. 엘레지의 여왕이미자 슬픔을 말로 늘어놓지 않아도 가슴 한가운데 늘어붙은 시간을 단번에 꺼내들 수 있는 목소리. 아이였던 빈에서는 가사를 벗겨 적는 대신 곡마다 마지막 호흡이 어디서 빠지는지, 비음이 어느 순간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지는지, 식임새가 어떤 감정을 불러내는지에 귀를 붙였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으로 표기되지 않는 영역 숨의 기울기와 울림의 요철을 몸으로 베끼는 공부였지요. 하는 슬픔과 다릅니다. 못다 한 말의 억울함, 기도처럼 반복되는 그리움, 체념과 용서가 뒤엉킨 한국적 감정의 층이, 그것이 노랫말을 건너 음의 미세한 흔들림으로 전해질 때 듣는 이는 사연을 묻기 전에 이미 사연 안으로 들어갑니다. 빈에서의 이별 노래가 나이를 잊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교보다 결, 높낮이보다 호흡의 결말. 이미자의 호흡법과 한의 결이 오래도록 귀에 스며든 끝에 그녀는 슬픔을 흉내내는 법이 아니라 한을 부르는 법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만으로 한 사람의 노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유난히 장면이 잘 보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무대에서도 우리는 카메라 워킹을 체감하듯 화자의 시선과 배경의 깊이를 느낍니다. 이 감각의 기원을 추적하면 심수봉이라는 거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노래는 단순한 음계가 아니라 기록이었고, 기록은 곧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관통한 파란만장한 삶을 가사와 선율로 꿰어낸 인혁빈에서는 선배의 삶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도를 가져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배우가 대본을 분석하듯 노랫말을 해부합니다. 화자는 어떤 성격일까? 나이는 몇 살쯤일까? 이 말은 화를 내는 건가 참는 건가? 지금 이 문장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상상은 발음의 길이를 바꾸고 호흡의 위치를 옮기며 억양의 궤적을 밑에 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라도 그녀의 입으로 나오면 인물의 나이와 배경이 새로 설정됩니다. 심수봉의 레퍼토리를 부를 때조차 빈에서는 원곡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대신 지금의 빈에서가 말할 수 있는 서사를 통째로 입힙니다. 어떤 무대에서는 소녀의 첫 고백처럼 또렷하고 맑게, 또 어떤 무대에서는 삶의 표정을 아는 사람처럼 절제와 간격으로, 그때 카메라는 그녀를 가수가 아니라 화자로 기록합니다. 듣는 이의 눈의 장면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세 번째 강은 힘의 방향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김수희가 체현해온 록스피릿은 장르의 이름이 아니라 태동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허스키하고 거친 톤이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멱살을 잡고 올라올 때 마이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빈에서가 애절과 서정으로만 기억되는 건 오해입니다. 적정선을 넘어서는 고음에서 들숨이 곧 메시지가 되는 절창의 순간에 그녀는 견디는 슬픔이 아니라 맞서는 슬픔을 보여줍니다. 유려함을 잠시 접고 결을 세우는 과감한 박자를 미세하게 뒤로 끌어당겼다가 클라이맥스에서 박자 위로 박아 넣는 타이밍 디스토션이 없는 생목의 거침으로 정면 돌파하는 한 구간. 그 순간 청중은 슬펐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고 말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어떤 평론가의 말대로 장르가 달랐다면
한국 무대에서 보기 드문 여성 로커가 되었을 법한 재질. 중요한 건 가능성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지금의 트로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무대 위에 한 컷 수준을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정확히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아는 가수. 그게 빙예서입니다. 이 세 갈래의 유사는 단순히 듣고 자란 음악 취향이 아닙니다. 기술로 환원 가능한 몇 가지 요소를 꼽아볼까요? 첫째, 종지호 많은 가수가 프레이즈 끝에서 힘을 툭 놓지만 그녀는 끝자락을 얇게 남기며 다음 문장을 부르기 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미 자식 한숨의 기술이 현대적으로 번역된 장면입니다. 둘째, 발화의 온도 심수봉이 보여준 말하듯 부르기의 정수를 빙해서는 과장 없는 딕션과 한두 글자를 살짝 풀어버리는 흠칫 끊기로 현재 시간에 옮겨옵니다. 셋째, 액센트의 전치 김수희의 록스피릿은 강세의 위치를 미묘하게 앞당기거나 뒤로 밀어 음절 자체를 메시지로 만들게 합니다. 넷째, 떨림의 길이 바이브레이션을 장식으로 쓰지 않고 인물의 감정선이 흔들리는 지점에만 최소한으로 배치합니다. 다섯째, 구음의 절제 곡조의 맛을 내는 트로트 고유의 구음을 남용하지 않되 꼭 필요한 곳에 짧게 박음으로 서정과 힘의 균형을 맞춥니다. 여섯째, 호흡 대사 간주 사이사이 들숨을 어대보니 빈칸처럼 써서 관객의 상상력이 개입할 틈을 줍니다. 일곱째, 공간감 마이크에서 살짝 물러났다 붙는 거리 조절만으로 장면 전환을 만드는 소리의 촬영술. 이 모든 것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는 층위의 합입니다. 현장의 증언들은 이 합을 사실로 뒷받침합니다. 녹음실에 레드라이트가 켜지면 대개는 테이크를 쌓아 완성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몇몇 대표 트랙은 첫 테이크에서 이미 기본 그림이 완성된 채로 남았습니다. 한 번 더 갈까요? 나는 프로듀서의 제안에 이 장면은 지금의 떨림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지금의 감정과 정답의 기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아는 사람. 라이브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석의 공기가 묘하게 가벼우면 한두 박자를 늘려 앉히고 호흡이 거칠어지면 구간을 낮은 볼륨으로 정리해 관객의 숨을 내려앉게 한 뒤 다시 끌어올립니다. 객석과 주고받는 이 센스는 누가 옆에서 큐카드를 들어준다고 생기는 종류가 아닙니다. 오래 듣고 오래 상상하고 오래 서 본 사람만의 근육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빙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선배들의 강을 흡수한 다음엔 자신의 강출기를 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목소리의 주제에서 옵니다. 그녀에게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들을 떠올려 봅니다. 견디는 사람에 대한 연민 불완전함을 껴안는 용기, 사랑을 고백하는 이의 떨림을 순정으로 대하는 태도, 이 주제가 더 선명해질수록 그녀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지도가 드러납니다. 그 지도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스토리텔링 능력을 극대화한 콘셉트 앨범, 전통 리듬과 어반 포크의 미세한 교배, 국악장단의 변주를 슬쩍 기운 트로트 발라드, 서정과 록의 연합으로 만들어낼 감정의 투트랙. 더 나아가 작사에 직접 손을 대면 심수봉에게서 배운 이야기의 책임, 이 곡 하나하나에 생생히 박히겠지요. 무대 밖으로는 다큐멘터리성 콘서트 구성도 가능합니다. 노래와 노래 사이, 그녀가 읽어주는 짧은 편지 몇 줄과 아카이브 영상 클립이 더해지면 관객은 한 곡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듣게 됩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도 그녀의 독자성은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브랜드가 원하는 건 누구나 대체 가능한 톤이 아니라 이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빈에서의 보이스는 광고의 3초 컷에서도 감정의 문맥을 열 수 있는 드문 키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과소비입니다. 목소리의 설득력은 자주 노출할수록 박습니다. 그래서 더 치밀한 큐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스튜디오 녹음은 곡의 주제와 맞는 날의 컨디션에만, 예능 출연은 그녀의 장점이 한 컷의 리액션으로 소비되지 않을 장치가 있을 때만, 적을수록 크고 늦을수록 깊은 전략, 선배들이 증명해온 길입니다. 무대를 떠받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녀의 곁엔 현장을 이해하는 프로듀서, 소리를 믿고 따라오는 밴드, 무대의 사이를 디자인하는 연출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밖에서는 사운드 엔지니어가 숨의 작은 소리까지 지켜주고 보컬 코치가 컨디션 관리의 일과를 체크하며 매니지먼트가 그녀의 시간과 체력을 설계합니다. 여기에 팬덤이 더해지지요. 좋아한다는 감정은 어떤 날은 가장 큰 연료가 되고 어떤 날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녀가 오래 뛰려면 우리 역시 기다림과 지지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신곡이 늦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팬덤 한 곡이 지나가도 다음 곡까지 숨을 고를 시간을 선물하는 공동체 둘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수는 무대에서 더 깊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